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거품 아파트 대신 깡통 신축 빌라 갭 투자 무자본으로 해볼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 간만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물건인데 다세대입니다. 다세대고 대지권이 2.3평 정도 되고 전용 면적이 8.5평 정도 됩니다. 원룸 형태의 다세대, 감정가가 2억 1천인데 은평구에 위치한 원룸치고는 좀 비싸죠. 감정가가 비싼 것은 부동산 불장 때 감정평가를 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비싸니까 유찰되겠죠. 그런데 최저가가 4,400만 원입니다. 지나치게 유찰이 많이 되고 있죠.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시간이 넘치지 않는 이상, 시간이 넘칠 때만 제가 이런 물건을 보지, 이런 물건은 일단 저는 패스입니다.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찰이 되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용을 보면 임차인 현황만 봐도 대충 알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물건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 1천만 원은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유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물건의 가치가 1억 1천만 원보다는 훨씬 쌀 확률이 높습니다. 예상 배당표를 확인해 보면 경매 비용이 한 200만 원 있기 때문에 운이 좋아도 지금 보증금하고 경매 비용까지 해서 1억 1,200이면은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최소 1억 1,200만 원을 줘야지 이 물건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지권 2.3평짜리인데 지금 계속 유찰되는 이유 확인을 했고 4차 오른쪽에 보면은 4차 입찰 때 최저 금액이 1억 700만 원 정도 됐는데 요때 유찰이 됐다는 것은 지금 1억 1,200은 써야 되기 때문에 1억 700에 유찰이 되었다. 요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유찰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물건이 1억 1,200 가치도 없는가 확인을 잠시 해보면 해당 물건이 지금 보입니다. 저 물건은 골목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좀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큰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골목길에 접한 물건이라서 별로죠. 그런 점에서 별로. 그런데 세전역 6호선 세전역에서 그럭저럭 역세권입니다.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요 정도면은 그럭저럭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멀리서 한번 보면은 서울의 센터는 용산, 반포 정도 저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용산과 반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경기도에 가까운 서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치 크게 봤을 때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지권 2.3평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운 좋게 1억 1,200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니까 1억 1,200만 원을 써서 이 물건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땅만 남는다고 봤을 때 지금이야 건물 쓸 수가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2.3평 땅만 남겠죠. 그렇게 보고서 평당가를 계산해 보면은 1억 1,200만 원 나누기 2.31평 하면은 평당 4,900만 원입니다. 땅값만 보면은 엄청나게 비싸다고 보여집니다. 요 위치 대비 비싸죠.
물론 지금 건물이 있죠. 건물이 새 건물이라서 거의 새 건물, 2018년도 지어진 건물 같은데 원룸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하면은 물론 안 되겠지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부동산 가치만 평가를 할 때는 땅 한 평당 가격 요렇게 계산해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실거래가를 요 그 다세대 건물의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보면은 주로 44제곱미터 전용 44제곱미터 타입에 대한 실적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전용 28제곱미터에 대한 실적은 없고 전용 44제곱미터 정도 되는 물건에 대한 실적만 있는데 매매가도 2억 9천, 전세도 2억 8천 정도, 전세나 매매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전세는 계약이 그럭저럭 되는데 매매는 달랑 2건, 지금까지 달랑 2건, 그것도 2018년도에 거래된 게 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매매가가 얼마인지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억 9천인지 2억 8천인지 2억인지 뭐 3억 5천인지 모른다는 건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2억 8천보다도 훨씬 쌀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에서 만약에 요게 뭐 3억 넘어간다 가치가, 그러면 전세로 이 집에 거주할 필요가 없죠. 매수를 하겠죠, 누군가는. 그런데 매수 실적이 없는 거를 보니까, 매매 실적이 없는 걸 보니까 2억 8천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가격은 2억 8천 언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당 타입의 그 매매 실적이 없어서 이상해서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해당되는 1층 그 물건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랍니다. 이러니까 거래가 안 되죠. 지금 보면은 상가가 들어설 위치도 아니고 골목길 아니니까 주거지로 써야 되는데 근생이랍니다. 불법이죠. 주거로 쓰면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그 궁금증은 해소가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차 이후에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1억 1200에 살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이 물건은. 여기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44제곱미터 타입 매매가로 2억 정도의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제목에 이야기하는 무자본 갭 투자가 가능한 여건이 되는데, 이런 찬스가 만약에 있다면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깡통 빌라의 탄생부터 보겠습니다. 원래는 대한민국의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왼쪽 그림과 같이 물을 수조에다가 붓고 그러고 나서 기름을 붓습니다. 물 높이가 전세 가격이고 기름 높이가 매매 가격입니다. 만약에 기름 위에 물이 있으면 비정상이죠. 비정상이고 거래가 안 되겠죠. 그러면 누가 전세에 들어가겠습니까? 전세금 날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전세 가격, 물 높이, 기름 높이가 매매 가격, 요게 정상인데 지금 상황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겨날 형태, 오른쪽과 같은 형태가 생겨날 겁니다. 물 위에 기름이 있는데 요 기름 높이가 매매 가격, 그런데 정부가 기름을 응고시켜서 그 위에 물을 또 붓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더 높은 상태를 만듭니다. 전세 보증 보험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전세 보증 보험이 없으면 이런 계약은 불가능한데 지금 벌써 요 오른쪽
비정상적인 형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때문에 매매 가격보다도 전세 가격이 높은 현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무자본 갭 투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 변태 계약의 탄생. 결정적인 원인은 국가에서 전세 지급 보증을 해서 요게 가능한 겁니다. 전세 지급 보증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매매가보다 높게 전세 계약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장을 해주니까 매매가보다도 높은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비인기 지역에 있는 비인기 지역에 있는 비인기 물건에서 발생을 하죠.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예를 들어서 신축 빌라는 재건축 안 되는 물건이죠. 한참 동안 재건축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신축 빌라, 실거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투자했다가는 한참 걸립니다. 투자금 회수하는데 그래서 미래는 암울하죠. 재건축하려면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미래는 암울한데,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지는 않은데 당장은 신축이라서 깨끗합니다. 그래서 몇 년간만 거주하고 싶다. 몇 년간 거주하다가 돈을 좀 모아서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다. 이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보다도 전세 가격이 높은데 전세를 택하는 겁니다. 나중에 팔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전세로 거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세 보증금은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이제 마지막 본론 및 결론. 2번 무자본 갭 투자. 할 건가 말 건가. 매매가가 2억입니다. 전세가는 2억 5천입니다. 요런 식으로 10채만 매수해가지고 전세 세팅하면은 5억 가까운 돈이 생깁니다. 뭐 취득세 제외하고 나더라도 거의 4억 정도는 생기겠죠. 굉장히 큰 금액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땡전 한 푼 들이지 않고 매매 전세 계약만 한 10건 해가지고 돈이 생기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아는 친구하고 짜고서 10채 중에 한 채 정도는 전세 사고 내버리면 세금으로 전세금 추가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는 친구하고 전세 계약을 했으니까 그 금액 나누어서 뿜빠이 해서 인마이 포켓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빨간색 플러스 아는 친구하고 짜고 전세 사고 내는 거, 요것은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무자본 갭 투자만 생각하겠습니다. 10채 매수해서 전세 세팅해서 5억 가까운 돈을 마련하는 요 방안, 무자본 갭 투자. 어떤 사람은 요 상황을 딱 보고서 이걸 안 하면 바보다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이 그림 정말 중요한 그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전세 제도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에만 전세 제도 있죠. 사라집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세 제도가 사라지는데 그 이유를 한눈에 알기 쉽게 설명한 그림이 지금 이 그림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크다. 요 공식이 성립하는 이유. 전세 가격은 높습니다. 매매 가격은 그것보다 낮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가 건물의 감가상각, 두 번째가 주택 보유세입니다. 전세로 거주를 하면 건물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손실이 없죠.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노후화에 따른 수리는 집주인, 그러니까 건물의 감가상각, 집주인이 책임지는 만큼 전세 가격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 보유세, 집주인이 내죠. 그 수준만큼 전세 가격이 높아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요게 정상이죠. 그리고 건물의 감가상각, 주택의 보유세, 요것은 이자 개념이죠. 이자가 요 정도니까 원금은 더 크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보다 생각보다 더 전세 가격이 커야지 정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요 그림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그림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으나 앞으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사서 시간 지나면 매매가가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니까 무조건 전세 끼고 주택 사는 거 그거 승리의 공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나라도 정상적인 국가에 결국에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 가격보다도 전세 가격이 높습니다. 코스트, 비용 측면에서 계산을 해보면 전세 가격이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세 제도가 사라지는 이유가 요 그림에 나타나 있고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무자본 갭 투자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은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전세 보증 제도를 이용해서 사기칠 생각이 아니라면 그럴 생각이 아니라면 무자본 갭 투자하지 마라. 무자본 갭 투자하지 마라. 요게 제 생각인데 그 이유는 정부가 전세 보증 중단하면은 바로 쪽박입니다. 집값이 2억인데 전세가가 2억 5천. 보증을 하지 않으면 요거 월세로 전환됩니다. 결국에는 월세로 전환되면서 보증금 엄청나게 뱉어내야 되는데 이런 투자를 열채식 했다. 그러면은 감당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 향후에도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큰 지역일 확률이 높다. 결국에는 대한민국 위치를 가리지 않고 나중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크다가 성립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국적으로 전세 제도가 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안 지금 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크지만 한참 지나도 전세가가 매매가보다도 큰 지역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모든 가격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이 결국에는 소멸될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주할 만하다. 그러니까 매매가가 더 저렴하지만 매매를 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시각은 미래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자본 갭 투자해봤자 나중에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거품 아파트 대신 깡통 신축 빌라 갭 투자 무자본으로 할까? 하지 마십시오. 거품 아파트도 문제가 있지만 가치보다도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서 아파트도 문제가 있지만 신축 빌라 이것은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